또 아마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뭐 수일 내에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하는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합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 네, 그러니까 지금도 6개월 이상 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 제한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소영 의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소영 국회의원입니다. 저 지역구는 의왕시, 과천시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재선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얼마 전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다가요. 최근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아마 그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이유는 뭐였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아마 오늘자로 3,2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속도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사상 최고치 드디어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과 딱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좀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희망하는 게 코스피 이제 4,000, 5,000 가는 거를 지금 많이 꿈꾸고 있거든요. 올해는 4,000까지 갔으면 좋겠다. 내후년 이후부터는 5,00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3,000시대 열었는데 원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작년에만 생각해 보더라도 항상 이제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 코스닥이 팔레스타인보다도 안 좋다. 뭐 대만보다도 우리 국제지수에서의 비중이 뭐 엄청 적어졌다. 다른 나라는 이 정도 아닌데 우리는 뭐 왜 이렇게 바닥이냐, 최악이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기대나 희망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별로 없었고 18년째 그 소위 말하는 박스 피해에 갇혀 있으면서 활력도 없고 희망 같은 것도 없다고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승하게 되는 거는 불과 이제 올해 봄 정도부터 시작된 랠리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6월 랠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6월 3일 대선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쭉 랠리로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6월 3일에 당선되신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제 스스로 자칭 그 왕개미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 또 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조금도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제 상황을 좀 많이 개선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경제 지표나 어떤 기업들의 상황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코스피 상승을 설명할 만큼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그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들 발의안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리스트 쫙 나오는 무슨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뭐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발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활동들을 또 하셨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 시간의 일정 부분을 투입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8월부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거냐, 아니면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제 이 논쟁 국면에서 이제 금투세 유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분야에 글을 쓰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4개월간의 금투세 논쟁을 제가 나름 주도하면서 많은 토론도 해보고 또 당내에, 국회 내에, 또 정부 내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쭉 들어보고 또 주식 투자자분들이 뭐 댓글이나 뭐 DM이나 이런 걸로 의견 진짜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 느낀 바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가 정말 많아졌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이 정말 이제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시장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거를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없었나 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금투세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한 사람을 네. 발견하게 돼서 네. 뭐 고맙다 좋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게 단순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제 기업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들을 원활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자본시장이고 그쵸. 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상향해야 국내 주식의 15% 정도의 이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도 기금 고갈을 더 늦추고 더 건강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우리 사회도 이게 국민들의 돈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우리가 이제 살기 주거를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금융자산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 않다 보니까 너무 좀 방치돼 있었고 약간 소외돼 있었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나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상법 개정,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금투세가 폐지되고 유예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 그쵸. 없었던 세금이고 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미루거나 차단하자라는 의미 정도였던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18년 동안 아무런 어떤 도약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근본적인 변화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이게 본질이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이후부터 상법 개정 충실 의무 확대해야 된다. 대정부 질문도 하고 당내에서 이제 토론도 주도하고 당론 채택 요구도 하면서 당론 채택을 시키고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거 말고는 이제 충실 의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네. 저희 국회에서 탄핵 이후에 한번 통과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를 한번 통과했다는 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제 이게 우선순위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과제는 뭘까? 충실 의무 확대 이후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이런 연구와 고민 끝에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평균 한 26%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 인도보다도 배당 낮죠. 성향이 예, 낮고 맞죠. 예. 짜죠. 신흥국 평균보다도 뭐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게 주주 환원이 좀 제대로 다른 나라들만큼 많이 이제 높아져야 이제 실제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더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하게 됐었고요. 예. 그거 이제 발의하고 나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되게 자주 오셔가지고 다음 법은 뭐냐 빨리 다음 것도 발의해라 이제 막 이런 그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과 고민 끝에 그 다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음 법안을 냈던 거는 이 경영자들 대주주들이 상속세 증여세 아끼려고 주가를 이제 누르는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예. 문제의식이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문제의식에 기해서 그게 온라인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출이 됐었냐면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깎아줘라. 지금 상속세가 너무 세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누를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대주주들의 상속세를 더 깎아주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 세금을 줄이려고 상장회사의 주가를 눌러서 주주들한테 피해가 주는 그런 행태를 막아달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주가 누르기 요인이 차단이 될까? 이제 이런 그 고민의 끝 지점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PBR이 1.0 이하인 기업들은 조금 이상한 기업인 거잖아요. 그쵸. 상식의 예, 선에서 예, 보면은 예. 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매수가가 더 싼 거죠. 매수가가 싼 예. 거고 그러면 청산하는 게 사실은 더 이익일 수 있는 건데 이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정상적인 그쵸. 상황이 아닌 거죠. 투자하기에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네. 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주 많은 기업들이 1.0 이하긴 한데 이게 한 0.8 PBR 기준으로 한 0.8 이하의 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자신들의 자산 가치보다 북밸류보다
그래도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끔 이제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PBR이 0.8 이하인 기업,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낼 때 주가 0.8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액 요 세 개 중에 이제 높은 걸로 세금 기준을 바꾸는 상속세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예. 또 아마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뭐 수일 내에 권고적 주주 제한 도입하는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합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이 뭐예요? 주주 제한. 권고적 주주 제한? 네, 그러니까 지금도 6개월 이상 1%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주 제한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주총에서 이걸 의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허용되고 있는 이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주총에서 다룰 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엄격합니다. 6주 이전에 제한을 해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지분율도 뭐 1%, 3% 이런 제한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꼭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안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ESG와 관련된 조금 더 예를 들면 뭐 좀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거나 또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뭐 이런 걸 강화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이제 주주 제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경영진이 그 주주 제한에 꼭 구속되는 건 아니죠. 이건 법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주들과 경영진들 사이에서 토론되게 하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의논되게 하는 이제 그런 권리, 그게 권고적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권고적 주주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을 이제 곧 발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주와 어떤 이제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좀 만들어라 이런 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더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그게 경영진을 꼭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주주들도 회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회사 경영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회사가 너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주주들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해 달라거나 이제 많은 제안을 권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럼 주주 제한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뭐 다음 뭐 분기나 다음 연도 때 당신들 제안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번 200건 중에서 우리가 170건을 해결했다. 이렇게 좀 자랑하는 기업들은 소통 잘 되는 기업이다라고 홍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통과됐었는데 저번 주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좀 기업들 또는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는지. 그게 이제 다들 예측이나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딱 그 조항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과 문화 자체를 정말 큰 폭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그거였나요? 3%룰? 3% 룰도 있고요. 그 지난번에 충실 의무랑 같이 통과된 게 그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이제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현장 주총하고 전자 주총 병행해서 하라는 전자 주총 의무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감사위원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딱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몇 년 전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 다 각각 3%여가지고 실제로는 지분을 쪼개놓으면은 합치면 뭐 30%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3%를 각각 계산하는 거를 합쳐서 특수관계 합쳐서 3%. 그럼 이제 기업 오너가 쓸 수 있는 퍼센트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보다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되니까. 네, 경영은 대주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맞춰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감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견제하는 그리고 CCTV를 달아서 이제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상장 회사의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입맛에 맞는 분들이 거의 다 임명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감시나 견제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주주 이익 침해 행위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는 경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마다 CCTV를 하나씩 설치해놨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좀 되게 좀 불편한 느낌을 주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CCTV가 있었는데 성능이 되게 안 좋았고요. 그걸 이제 고성능으로 좀 바꾸는 거고. 근데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통과한 게 여러 가지 그
그 내용이 있는데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충실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금 과장해서 조금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거래됐던 주식은 보호가 없는 주식이었다고 하면은 경영진이 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을 존중 안 해도 되고 그쵸. 예. 이 주식의 가치를 막 희석시켜서 반토막을 만들어도 문제 제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는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주식이었다고 하면은 이 충실 의무가 도입되는 순간부터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 되냐면 이 회사의 경영진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주인 주주를 존중해야 되고 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이 n분의 1 주권 이 주식만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이 주주들 간에 대주주한테만 이롭게 하고 소액주주들은 불리하게 하는 이런 차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똑같은 A 회사 주식이어도 며칠 전까지는 이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식이었는데요. 법적인 보호가 약한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는 엄청 높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지금 코스피를 상향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상향시킬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원동력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증시가 되게 불합리했다라는 거가 네. 아닌가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불합리하고 예. 뭐 굉장히 후진적이었죠. 예.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장착이 되면은 외국 좀 자본들이나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아니면 좀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네. 이제 한국 증시도 페어 룰이 공정해졌으니까 네. 여기로 들어오겠다. 오히려 이제 유턴하는 개미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예. 보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초에 지금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거래소에 가서 개장식에 가서 뭐 상법 개정하겠다. 그 내용은 이제 충실 의무 확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5월, 6월에 이제 정부 여당 작년에 이제 이전 정부와 이전 여당이 우리 그거 경영계가 반대해서 못하겠다, 상법 개정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정말 이게 들어왔던 돈이 싹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4월, 5월 이후부터 다시 순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워낙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보니까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굉장히 손해보겠다 이제 이런 두려움과 불신이 컸던 거고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가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상법 개정되면은 다시 한국 시장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국계 연기금이나 들었어요. 예. 그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예. 이번에 그 배당 성향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 소득을 네.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3억 초과세율이 최고 27.5%가 되는 네.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던 정책인데 저는 이제 실제로 이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를 제약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 방정식을 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너무 줄어들면 내부 설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세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최근에 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금들이 감세 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서 8조 원, 9조 원, 막 수조 원대 감세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설득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수 감소를 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제약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세율을 깎았는데 배당은 늘어나지 않고 그냥 세수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정책은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을 수 있겠는데 또 돈이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인다거나 또는 배당이 확대돼서 실제로 자본시장의 그런 펀더멘털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확대시키는 유인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 포함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 고민을 했었고 단순하게 그냥 그 배당 소득은 무조건 15.4로 분리과세 하면 되지 뭘 뭐 35%를 두고 복잡하게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첫 번째 전체를 다 분리과세 하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수조 원대 세수 감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한다고 해서 대주주가 갑자기 배당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들에게 먼저 일단 1차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게 308개밖에 안 되거든요.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 회사 중에 308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308개에서 어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지는 저희가 세금 관련된 이제 그 과세 자료가 없지만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300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세수 감소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천억 원대 조 단위가 아니라. 이런 수천억 원대 정도 이 35% 이상의 308개 기업에서 감소하는 게 뭐 2천억 원, 3천억 원, 뭐 이 언저리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요 스탠다드가 생김으로 인해서 35%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압박과 요인도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29%잖아요, 배당 성향이. 근데 35% 법이 생겼다. 그럼 주주들이 난리 나지 않을까요? 35% 이상으로 올려라. 그래야지 경영자도 이익 보고 우리도 그렇죠. 이익 보는 조금만 거 올리면 아니냐. 되는데. 예. 조금만 올려라. 예.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29%에서 35%로 만약 배당 성향 올린다. 그러면은 일부 대주주의 세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배당이 자체적으로 전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배당 세수는 오히려 몇백억이 늘어나거든요. 그 한 회사에서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큼 밑에서 세수가 늘겠구나. 그럼 이게 감세 정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늘어난다 하더라도 감소하는 폭이 작으니까 이건 설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 35%라고 하는 이 임의적인 숫자인데요. 이 35%를 좀 견인의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26%를 35로 끌어올리는 기준점으로 좀 만들어보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밑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뭐 31%다. 33%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몇 프로 올려서 35%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인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인 구조가 되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유인 구조인데 작동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배당은 늘어나는 거고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내가 세금 조금 덜 내니까 좋다, 기분 좋다 이거보다도 우리 주식시장의 배당 성향, 평균 배당 성향을 높이는 게 이 제가 발의한 법의 정책 목표인 거예요. 그 목표에 부합하게 이제 법안을 설계한 거고요. 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예. 정말로 우리나라 배당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셨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문제점은 어떤 거다라 보세요? 이제 4천, 5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문제점은 이게 작은 것들을 많이 말할 수도 있고 큰 거를 하나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제 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예. 저는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기업 법무를 하는 변호사였었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이나 경제를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는 기업 경영자 그러니까 대주주를 오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오너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상장 기업의 오너가 어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도 재벌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상장을 하고 나서도 이게 마치 영주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영토를 내 땅으로 생각하듯이 상장을 하고 나서도 이 기업은 내 거,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게 되게 뿌리 깊은 인식,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아니 상장을 시켜놓고 왜 이렇게 주주들 뒤통수를 치고 왜 소위 말하는 그 총수 일가, 오너 일가에 이익되는 일들을 저렇게 아무 서슴 없이 하지? 내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왜 이렇게 안 하지? 배당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대주주나 경영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회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 원이 있다. 근데 그거를 급여로 받아가면 내가 다 받아가지만 예. 주주들하고 나누면은 자기 건이 조금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정말 그 표현을 참 여러 번 듣고 들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사회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배당을. 근데 아니 똑같은 주주고 지분율이 다를 뿐인데 내가 받아가는 거는 정당한 이익의 향수고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유출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지분율은 10% 20%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그냥 이제 엑스트라인 거고 이건 내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당연시되고 인정되는 우리나라 법문화 그리고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례들 이런 걸로 통해서 주주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를 내 것처럼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문화를 굉장히 후진적인 상태로 머물게 했고 기업 경쟁력도 많이 갉아먹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이제 주주 환원이라거나 주주들이 정당하게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익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자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충실의무가 굉장히 그냥 그게 안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피 5천 가고 4천 가려면 이 내 거에서 우리 거로 바뀌어야 된다. 네.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같이 잘 키우고 잘 나눠 갖자. 이 문화로 간다고 하면은 기업들도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고 코스피 5천 시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준비하시는 법안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나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아직 못한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예.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 이번 대선 대통령 공약에 자사주 소각 제도화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네. 그게 지금 딱 당론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 제도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자본시장의 어떤 자율성, 유연성도 보장하면서도 이렇게 회사 돈으로 경영권 방어를 한다거나 그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약에 반영됐던 거는 아니었는데 중복 상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도를 가져나갈지 그러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순환 출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다 전환을 유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빠, 아들, 손자 회사까지 이제 다 중복 상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식들 PBR을 또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하는 것도 고민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건수 채우려고 막 그 마구잡이로 발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발의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라도 5년 동안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의미 있는 법안을 좀 만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그런 상속세법을 만들 때도 진짜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법안을 만든 건데 그 두 가지 문제도 쉽게 답을 찾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소영 의원님 거 이제 활동을 좀 보면은 네. 스나이퍼에 가깝다. 총알 한 발도 네. 명중할 수 있도록 좀 아껴서 딱딱 적중률 높은 스나이퍼라 그러니까 핵심을 되게 찌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칭찬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 방금 말씀한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만약 그거 두 개가 되면은 코스피 5천 안 가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꿈꿨던 법안인데 아마 많은 주주분들도 생각했던 그 꿈의 법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낳아서 주가가 안 오르는 기이한 모습을 발생했던 원인들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두 개를 딱 꼬집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해야 하면은 경제라던가 증시 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추경은 평상시에 할 만한 정책은 아니에요. 근데 불을 끄기 위한, 그러니까 응급환자한테 그 호흡기 붙여주고 이제 응급환자 수혈하는 추경이었다고 이제 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그 직장인 분들은 좀 덜 체감되실 수도 있는데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무슨 집합 제한을 하고 막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했던 코로나 때도 그 한 해의 자영업자 폐업 수가 100만이 넘지 않았었거든요. 계속 한 80만 언저리에서 이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100만을 넘었고 그 전해에 거의 100만에 이제 근접했었고 지금 최근 한 2년, 3년 동안 그냥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은 벼랑 끝에 서서 대출 연체율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일 거고요. 그 이전보다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높아졌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무너지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가장이시고 그 치킨집이나 그 식당을 문을 닫으면은 사실 경제 활동을 하시기가 이어나가시기가 좀 어려운 그게 또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돈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좀 긴급 수혈을 한 것이죠. 근데 주식 시장을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닌데요. 그렇죠. 주식이랑은 좀 네, 네, 별개죠. 일반적으로는 재정 정책을 쓰면 그게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공급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먼저 했다라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국채 발행도 늘어나고 재정 부담이 뭐 적지 않게 생긴 거는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다른 선진국 국가들은 이게 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채무를 지더라도 이제 가계에 돈을 많이 풀어서 가계 부채는 많이 늘지 않고 부채로 이제 그걸 흡수하는 이제 스탠스를 취했는데 우리는 국가 부채 늘리는 걸 아끼느라고 가계 부채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소상공인 부채가 폭탄이 쌓일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이게 지금 한계 수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재정 부담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고 경제가 조금 숨통이 트이고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면서 여러 기회가 생기고 한다면은 또 사실 이제 이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게 분모가 GDP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GDP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면은 또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지금 말 못할 사정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 가계부채가 커져가는 것들을 이제 막는 것들에 대한 또 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까요? 가계부채 같은 거는. 일단은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시키고 경기 진작하는 정책을 통해서 무너지는 가게들을 소득을 늘려서 네, 소득을 늘리고 무너지는 이제 가게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대출 규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의 정책도 필요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여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국장이 좋아질 거니까 국장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도 이제 조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국장 복귀는 지능순입니다.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이고 이제 제가 지금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물론 이제 저희 개인이 발의한 법안이긴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정말로 좋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부동산이나 코인으로 가시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돈도 버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연금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제 미국 주식 하지 말고 한국 주식 합시다. 네. 네. 코스피 또 살리는데 많이 또 일조를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